자, 하나 더 남았죠. 기술적 그리고 형식적 측면의 전략을 알아봤다면 이번에 내용적 측면의 전략입니다. 주제는 독자와 만나는 단단한 연결의 힘, 다시 저널리즘을 주제로 김혜영 한국일보 커넥트 팀장님의 발표 들으시겠습니다. 김혜영 팀장님은 한국일보 기자시고요. 독자 컨텐츠 그리고 뉴스룸의 연결을 고민하는 커넥트 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013년에 올해의 법조 언론인상, 2014년에 백상 기자대상, 2019년 올해 데이터 기반 탐사 보도상, 그리고 2020년은 올해 여기자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다양한 수상 경력이 돋보이는 기자분이십니다.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커넥트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귀한 세션 기회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커넥트 팀은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만 1년이 되지 않은 새로운 조직인데요. 만 12년 차 기자인 저와 또 만 6년 차인 이혜미 기자 두 사람으로 구성된 작은 팀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가깝게는 사내의 많은 구성원들이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서로의 고민과 니즈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 수년간 걸쳐서 연구된 사내의 고민의 결과들이 바쁜 현장 기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들을 공유하고 괴리를 해소할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현장의 고충이 어떤 리더십 단위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차이를 좁힐 방법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또 뉴스룸 안에 서로 다룬 직군 간의 이제 오해를 해소하고 연결하는 것도 저희 업무 중 하나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잘 된 연결을 통해서 독자분들과 저희 컨텐츠를 어떻게 단단하게 연결할 것인가, 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연결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또 그 고민 속에 저희 뉴스룸의 많은 기자와 PD, 기획자, 개발자, 또 전략가, 분석가들이 무엇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오늘 주제처럼 왜 우리의 뉴스가 지금보다 더 대화에 가까운 것이 되어야 하는가, 또 무엇을 담고 바꿔야 그게 가능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최근에 연결, 커넥팅이라는 단어를 꽤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전까지의 디지털 혁신의 방점이 일하는 도구를 바꾸는 데 많이 찍혀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희 내부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매체가 마찬가지셨겠지만 그동안 저희 안에는 누적된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저 멀리서 좋은 기사는 다 어디로 갔는가를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 또 지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용 플랫폼의 문제나 과열된 클릭바이트나 경쟁 문제, 또 확신 편향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꼭 모든 것이 그런 플랫폼이나 시대의 문제였는가,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반성이 오래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한국일보라는 브랜드를 기억하고 찾아주는, 기꺼이 찾아와 주시는 독자, 또 충성 독자, 브랜드 러버가 얼마나 있을까, 또 우리는 매일 그런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탁월한 콘텐츠를 얼마나 만들고 있을까, 또 소속 저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명확히 독자를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뉴스룸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어쩌면 그 독자와 우리들 사이에 8차선, 10차선 대로를 놓아도 모자랄 판에 좀 징검다리도 제대로 놓지 못하고서 왜 우리 것을 읽어주지 않는가라는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들이 누적돼서 쌓여왔고요. 또 역으로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 안에서의 최전선 기자들의 고충, 또 뉴스룸 국장을 비롯한 리더십 단위의 고민들이 서로 더 잘 연결되고, 또 전략 총괄 조직에서 연근 구상들이 서로 잘 연결되고 통해야 이런 고민들이 풀려나가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저희가 끊임없이 앞에 보시는 글은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찾아가고 있는 답을 외부에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 연결리즘이라는 칼럼이고요.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최근에 저희 뉴스룸의 어젠더 기획부장이 뉴스룸에서라는 데스크 칼럼 코너를 빌려 게재한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칼럼입니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반향이 있었던 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이 좀 응축되어 있는 글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늘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게 어떠한 최선이었을까라는 고민들이 이제 내부에 많은 건데요. 칼럼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권력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지나치게 뉴스룸의 모든 자원을 그 권력을 주변을 배회하는 데에만 쓰다 보면 우리의 컨텐츠가 결국에는 그 이너서클의 돌림노래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또 크든 작든 그 매일의 팩트 경쟁에 너무 많은 뉴스룸 자원을 전부 투입하게 되다 보면 정작 기자들의 취재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독자의 삶과 우리의 취재 영역이 끊임없이 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 그 열심히의 방향이 어쩌면은 좀 잘못됐거나 치우쳐 왔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 방향타를 조금 더 독자 지향으로 구체적으로는 더 가깝게, 더 깊게, 더 집요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시민 A씨, 또 독자 A씨가 당면한 문제를 가까이서 우리가 제대로 심층 취재를 해서 또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을 또 독자가 아주 쉽고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기 전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그걸 바꾸기 위해서 뉴스룸 환경은 어떻게 조성돼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수단, 형식, 접근법,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형식면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앞서 좋은 소개해 주셨고 저희도 이런 뉴스레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제 기자 공동체 중에 가장 선배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총괄 책임자인 이충재 주필도 매일 데일리 레터를 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9종의 뉴스 레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꾸준히 대화하는 말걸기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자가 기사를 하나의 대화이자 경험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잘 만든 반응형 인터랙티브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고 계신 것은 한국일보의 지난해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수상작인데요. 앞서 3D 퍼블리싱에 대해서 좋은 소개해 주셨고, 저희 이 머리 위의 감시자들이라는 인터랙티브 역시 3D 퍼블리싱을 도입해서 독자분들께 좀 더 경험으로, 대화로 콘텐츠를 접하실 수 있도록 애를 썼던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만들고 난 뒤에 올해 어워드에서도 한국일보의 탐사가 인터랙티브 수상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올해 수상작의 경우에는 농지에 빠진 공복들이라는 탐사물과 인터랙티브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농지를 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소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또 불법 편법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여의도의 1.4배나 되는 규모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취재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실관계를 전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저희 탐사팀 기자들은 이 취재를 독자들이 더 와닿을 이야기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로 구현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확히 대한민국 어느 지역의 임대농에 누가 왜 이러한 농지의 불법 소유의 여파로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삶과 농업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아주 집요하고 깊게 취재해서 생생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또 누구든지 내가 아는 그 고위공직자도 혹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누구라도 검색해 볼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화하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했고, 여전히 이 문제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은 꼭 검색 방식이 아니더라도 360도 사진이나 공간 체험형 같은 인터랙티브를 구현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건물주들의 빈곤 착취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친 지옥과 아래 쪽방이라는 보도는 단지 텍스트 보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360도 사진을 인터랙티브에 구현해서 빈곤 착취가 이뤄지는 쪽방이라는 곳의 공간감을 독자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비주얼 저널리즘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뷰엔이라는 코너의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 독자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좀 직관적인 사진으로 이해해보고 같이 솔루션을 고민해보실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 대화의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여는 것인데요. 올해 이루어졌던 프로젝트 중에는 디어 마더라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흔히 거시사 속에서 누락되기 쉬운 어머니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서 엄마 인터뷰가 가능한 책을 발간해서 함께 인터뷰 쓰기에 도전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독자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노동 여건에 관한 문제, 심리의 내면의 고통에 관한 문제를 사연으로 받고 저희가 20-30매가 넘는 통화로 치면 이제 1시간 분량이 좋게 되는 상담의 내용이나 노동법에 대한 취재로 내용들을 돌려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담는 그릇이나 형식, 접근 방법, 태도에 관한 것이었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실은 이제 그에 앞서 내용에 대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 들어 탁월한 콘텐츠를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탁월함의 내용을 스스로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단지 권력형 비리의 이면을 들추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취재를 위해서 계속 그 권력의 주변을 지키고 취재하는 데 에너지의 8할 혹은 그 이상을 썼다면 지금은 그 자원을 충분히 재분배해서 정말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니즈에 천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렇게 재분배를 제대로 할 때 결국에는 추구하려고 했던 권력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제대로 겨냥할 수 있다라는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과거라면 저희가 지향해야 할 아주 탁월한 특종이나 단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들도 저희에겐 새로운 탁월함의 기준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블라인드에 올라온 저격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독자의 고민을 함께 취재로 고민을 해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어떤 새로운 탁월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계속 뉴스룸 내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누워있는 포즈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아주 젊고 귀여운 문학 기자가 대화체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역시 전에는 뉴스룸의 지향점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기존의 문법을 거스르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탁월한 콘텐츠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독자들의 경험이 조금 더 마음 편히 즐거우려면 저희는 이제 그 안에 담긴 콘텐츠가 탁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시 언론으로서 저희가 받는 신뢰가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진실 탐구나 취재의 진심이라는 것을 신뢰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 보고 계신 중간 착취의 지옥도라는 콘텐츠는 올해 1월부터 어젠더 기획부가 말 그대로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는 탐사 기획입니다. 그 앞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칼럼의 필자, 그 어젠더 기획부장이 이제 총괄을 하고 많은 기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탐사인데요.
중간 착취는 그 용역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가 인건비를 떼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기획은 그런 착취가 가능한 간접 고용에 참담한 실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현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거의 1년 내내 기자들이 국회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런 기획은 전형적으로 좀 뭐 열심히 했다는 격려나 언론계 내부의 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독자들이나 외부의 관심은 좀 받기 어려운 유형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뭐 작품상은 탈 수 있지만 흥행에는 실패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유형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독자에게 이 기사가 발견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기자들은 인터랙티브를 구성한다거나 뉴스레터에서 꾸준히 이 내용을 큐레이션 한다거나 기자들이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구현의 과정을 조금 더 집요하고 자세하고 다소 유난스럽게 소개를 해드리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당연하지만 신기하달까 하는 패턴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독자분들이 이런 탐사물의 훌륭함 자체에도 반응을 하지만 그것을 정말 진심을 다해 만들고 있는 기자들의 존재가 눈에 들어올 때 훨씬 더 그것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자들이 특히 신문의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자신을 도드라지게 하는 경우가 정말 없는데요. 저희가 뭐 뉴스레터나 칼럼에서 이런 기획들을 소개하면서 저희 안에는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팀이 있고 거기에 있는 어떠한 기자가 어떤 노력을 거친 끝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를 조금 더 생생하게 말씀드리고 기사 안에서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기자들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해 드렸을 때 그것을 무척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얼굴 있는 저널리즘의 효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고 기자라는 주체들을 인식하는 순간 독자들이 기억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도가 그 몰입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얼굴이 있는 저널리즘의 효용은 저희가 댓글창에서도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뉴스룸의 김지은 기자, 사람을 탐구하는 인스플로러 랩장을 맡고 있는 기자가 자신이 쓴 기사에 단 댓글 화면입니다. 이렇게 댓글로도 독자에게 말을 걸면서 먼저 다가가고 존재감, 성의, 진심을 드러냈을 때 독자분들은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다는 듯이 호응을 해주고 기억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저희는 이 좋은 예를 뉴스룸 내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낯설고 어색하지만 저희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구슬땀 흘리는 뉴스룸 내부를 생중계하는 듯 소개하는 연결리즘이라는 칼럼도 그런 맥락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실 말을 걸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과 내부의 공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언론재단에서 해주시는 연수를 권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계속 어떤 함께 성과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조직 문화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부 소식지를 끊임없이 공유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사내 여러 단위들이 아주 공들여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마치 수학 익힘책을 제작하듯이 가이드 버전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고민이 조금 어떤 의미로는 꼭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왜 충분히 더 빨리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많은 변화가 기자들 개개인의 노력에 내맡겨지다시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획은 올해 저희 뉴스룸에 이제 아주 젊고 부지런한 법조 기자와 미디어 플랫폼 팀 개발자가 수개월간 제작한 인터랙티브 뉴스인데요.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반 독자분들 또 시민들의 사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는 인터랙티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이슈를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깝고 조금 더 집요하고 유용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결과물인데요. 한편으로 아주 좋은 예이기도 하지만 이 기자가 이것을 해내기까지에는 실은 이제 완벽히 조직의 뒷받침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희생이 사실은 절반 이상이었던 측면도 있어서 저희는 이 좋은 예를 공유하고 만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뉴스룸은 이런 것들이 더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들을 꾸준히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뉴스룸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과연 마음껏 발품을 팔아 취재할 기회를 기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가? 또 지나치게 스트레이트 특종만을 요구하면서 어떤 특정 타입의 기자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기사를 구현할 때도 딱딱하고 건조한 전달법만은 권장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꾸준히 리더십의 단위에서 스스로 던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역할 변화가 어떻게 기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내외부 공감과 신뢰의 영역인데요.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확신을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바쁜 이 우리 뉴스룸의 기자들이나 PD들에게 자, 이제 우리는 디지털 혁신을 할 거고 뭐 혁신을 한다는 건 이렇게 잘하자는 겁니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치면은 다들 이제 헤매이고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다면 최전선에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이 있으며 그것에 안팎의 좋은 예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중에 당장 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해두고 있으면 좋은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누군가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공하고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를 판단하고 확신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와 결과를 가능한 상세히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 PD들, 개발자들과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략팀, 커넥트팀을 비롯한 여러 내부 조직이 협업하며 이 과정을 잘 해나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아직 나아갈 길이 한참 멀지만 그나마 지금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뉴스룸이 그렇게 몰입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크고 작은 조직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은 덜 불안해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전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정량적인 수치로 입증해내긴 어렵지만 인터랙티브 뉴스가 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은 기자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내 것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협업 DNA를 길러줄 수 있는 사내문화 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보고 계신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 소식지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들의 예시입니다. 협업 DNA를 기르기 위해서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페이지도 구축을 해서 함께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기꺼이 찾는 저희를 이제 찾아주시는 독자분들을 저희는 과거에 비해 조금씩 더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앞서 소개드린 그 디어 마더 프로젝트, 엄마 인터뷰하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추진했을 때 저희 행사에 이제 찾아와 주신 독자분들과 대화 시간에 나눈 이제 행사의 모습입니다.
또 뉴스레터 설문 폼을 통해 전해지는 독자분들의 피드백도 그런 반응 중 하나인데요. 보고 계신 것은 저희 팀 이혜미 기자가 직접 기획한 허스토리라는 뉴스레터입니다. 이혜미 기자, 양진아 기자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독자분들과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덕에 아주 좀 적극적인 반응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계시고 보다 더 직접 대화를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저희가 놓인 현실은 좋은 독자와 좋은 기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전통적 관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던 것을 더 열심히만 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조금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하던 최선을 다하긴 하되 균형을 조금은 회복해서 독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고민하는데 뉴스룸의 자원이 상당히 재분배될 경우에 그 고민들이 조금 더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내부 구성원들과 고민을 나눌 때도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 모두가 유일하게 답이라고 그래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독자 또 오직 저널리즘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커넥트 팀의 김혜영 팀장님과의 어떤 강의 그리고 대화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기술 그리고 형식에 이어서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뉴스를 대화로 바꿀 수 있을지 하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서 다 들어봤고요. 역시 또 좋은 그런 강연 내용만큼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김혜영 팀장님 말씀처럼 독자와 만나는 저널리즘을 구현하려고 해도 언론사 조직 내에 합의가 없으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기까지 조직 내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어떻게 설득했는지 매우 현실적 문제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네. 저희 팀 아까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콘텐츠와 독자분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되려면 앞서서 조직 내부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완벽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으며 그것을 잘 되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기자들도 뭐 출입처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기자와 PD와 개발자, 기획자의 생각이 또 다르고 또 같은 기자라고 해도 현장 기자와 데스크와 또 국장단의 생각이 모두 다르고 또 경영진의 생각이 다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반드시 동기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서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지금 이해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양한 이제 좀 소통 채널을 구축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2014년부터 사실 디지털 퍼스트라는 것을 하자고 하면서 많은 구성원들이 그 고민들을 누적되어 온 하나의 이제 갈증들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소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회의체, 워크숍, 뭐 TF 같은 것들도 구성해서 끊임없이 함께 고민들을 공유해 왔던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최근의 경우에는 저희는 뭐 이렇게 저처럼 뭐 12년 차에 이제 어린 팀장이 참석하고 최고 그 경영진 대다수가 참석하시는 혁신 회의 같은 것을 많으면 주 2회 가까이 하기도 하면서 고민들을 공유하고 또 거기서 도출된 고민 가운데 우리 최전선의 현장 기자들이 뭐 반드시 알아뒀을 때 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하기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저희 팀이 이제 소식지 같은 것으로 소화해서 공유를 해드리기도 하는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오래 끈질기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고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깊은 고를 가진 채 뭐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일보는 조직 내에 어떤 합의와 방향성이 좀 있었다라고, 그런 이니셔티브가 회사 측에서 있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그런 합의를 많이 다행스럽게도 이루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100%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대체 그래서 방향성이 뭐고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것에 모두가 고통받는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한 걸음 나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서도 힘이 있는 그런 강연 또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쳤고요. 이것으로 뉴스를 대화로 바꾸는 전략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